네, 어쨌든 경제 2부 초대석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현 시점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한국 부동산 시장 진단해드리고 이 시점에서 또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갖고 가면 좋을지 자세히 진단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한명수 한국부동산서비스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한명수 이사장님 그 한국부동산서비스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맡고 계신데요. 네네. 일단 그 부동산 서비스 협동조합 그러면은 일반인들께서는 좀 생소할 수가 있거든요. 네. 어떤 조직인지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는 원래 직업이 이제 건축사입니다. 네. 건축사인데 어차피 건축사가 이제 부동산을 만들어내고 가공해내고 이렇게 제작한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런 세부적인 내역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어떤 현황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이런 좀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네. 그런 거에 뜻을 같이 하고 계시는 우리 건축사들 몇 분하고 네. 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어떤 투자 전략이라든가 또 일반 국민들한테 대국민 서비스 네. 또 부동산에 대한 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또 어떤 시대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하는 그런 어떤 법인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만들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용어가 좀 생소한데 한국부동산서비스산업협동조합이라는 거는 지금 법에서 서비스산업, 부동산 서비스산업협동조합 기본법이 또 통과되고 그래서 네. 이런 정부 정책이라든가 시책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공형으로 네. 일반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을 중심으로 하기 네. 때문에 네. 저희들은 가치 나눔의 형태의 조합을 가지고 공공성 있는 네. 조합을 가지고 이렇게 건축사들 중심으로 만들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사장님 말씀 주신 대로 원래 이제 직업이 건축사 분이시고 또 이제 대한건축사협회 회장도 역임하시고 건축 쪽에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 분이신데 네. 이제 약간 일반 부동산 시장 쪽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적으로는 또 이쪽에 좀 매진하고 계신 이제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부동산 시장이나 뭐 건축 관련 산업에 대해서 많은 것들에 대한 이제 조예가 깊으신데 자, 앞서 제가 이제 1부에서 여러 가지 뉴스 전해드리면서 2부에서 좀 시장을 자세히 진단해드리겠다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시장에서 관심 있는 게 일단 강남 집값. 네. 강남 집값이지 정부에서는 강남 집값을 계속 잡으려고 하고 네. 강남 집값은 쉽게 잡히지는 않고 네. 또 투자자분들은 강남에 대해서 늘 관심이 많고 네. 하여튼 이런 상황인데 네. 강남 집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이유를 어떻게 보시는지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강남 집값인데 사실은 이제 강남뿐이 아니죠. 뭐 서초, 송파, 뭐 용산, 뭐 다 이렇게 이제 주요 핵심 부위에 이제 부동산이라고 막연하게 말씀드리긴 어지만 하여튼 아파트 값이에요. 집값이 아니고 이제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불가피한 면도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어디 맨하탄이라든가 미국의 뭐 비버리 hils라든가 영국의 런던의 뭐 중심가라든가 전에 과거에 이제 한번 한 5년 전에 영국에 갔는데 런던 시내 중심에 다운타운 있는데 연립주택인데 한 70평인데 200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국가 경제를 잘 이끌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갖고 이제 대화도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 원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우선 분석을 한번 해보고 그러고 나서 어떤 이제 대책이나 방향을 마련해 보아야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가격이라고 그런 건 뭐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라는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가 많다는 건데 그 수요가 왜 생기고 또 강남 집값이 오르면서 그동안에 신도시 같은 걸 많이 개발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사과가 필요하면 사과 농장을 키워야 되는데 사과가 필요한데 배 농장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강남의 집값이 오르면 강남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의 집값이 오르게 되는 거는 첫 번째로는 이 국민들 대다수가 이 강남은 불패다. 오른다는 기대심 이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또 그다음에
내가 시장을 직접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현금을 갖고 있는 자산가들이 굉장히 불안해요. 왜? 네. 오늘은 예를 들어 10억을 갖고 있는데 네. 내일 되면 내 돈이 9억 정도 가치밖에 안 된다. 네. 이러니까 이제 좀 집중화되어 있는 물건을 선택하는 그런 쪽에서 수요가 또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환율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수출로 이게 운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수출하는 기업들이 유동성을 많이 증가시키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프레라든지 이런 거 문제도 있고, 또 그다음에 강남에 집중 투자는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이제 강남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런 경우도 수요가 있을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교육 환경이라든가 도시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잘 돼 있어서 그런 거고, 또 강남의 네임밸류 뭐 이런 것 때문에도 그런 원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요즘에는 지방에 있는 자본이 강남으로 집중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강남이 많이 오르지 않느냐 하는 이제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 네. 생각은 뭐냐면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화돼 있는 공급이 필요하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강남에 공급을 하려면 재건축 같은 방식 이런 건데, 지금 이제 외국 같은 사례나 이렇게 보더라도 청년층이나 중장년층, 중서민층을 위한 지하철에 대한 인프라가 네. 돼 있는 그런 곳에 초고층형 맨하탄 같은 방식의 개발 방식 뭐 이런 걸 통해서 공급량을 많이 늘려야 되지 않겠나. 네. 그리고 재건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남이. 네. 네. 그래서 재건축을 빠르게 속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별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강남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 진단을 해주시고 몇 가지 해법을 또 얘기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주식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돈을 벌면 다 부동산으로 또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거는 불패시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자산 비중이 계속 부동산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금융이나 주식에 대한 자산은 외국 같이 이렇게 금융 자산이 높은 게 아니라 부동산 자산이 높으니까 이런 순환 구조가 바뀌지 않고서는 집값을 잡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이사장님 보실 때 한국의 집값을 안정화시키면서 부동산 시장을 조금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해법들은 뭐가 있을까? 근데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나 이런 언론이나 이렇게 보면 네. 너무 우리 대한민국이 강남이 무슨 우리 대한민국 네. 전체를 다 무슨 집값을 네. 이렇게 좌우하는 그런 걸로 자꾸 이렇게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맨하탄이나 비버리 힐스의 집값이 떨어진다고 미국 전체 부동산 시장이 죽지 않습니다. 네. 런던의 집값이 200억짜리가 100억이 되면 전체 영국의 무슨 부동산이 줄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뭐냐면 중산층, 서민층에 대한 주거 안정과 집값 안정, 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겠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 인프라가 가까운 쪽에다가 네. 중청년층, 중서민들 층에 대한 주거 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가야 되겠다. 네. 왜냐하면 지금 신도시가 수평적으로 자꾸 늘어났잖아요. 네. 근데 수평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서울 시내하고 그 이동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네. 굉장히들 힘들어하고 또 공실이 많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 네. 그 주거 시설을 공급하는 이런 네. 정책. 그러니까 네. 앞으로는 그 신도시 같은 수평적 확대보다는 도심 중심으로 한 수직적 확대 이런 네.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제가 이제 또 건축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 아니 저 지하철 역에 바로 그 위에 한 70층 정도 저어서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그런 네. 주거를 공급해줘야 청년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직장 생활이라든가 교통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절약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는 신도시, 경기도권의 신도시 개발하는 수평적 개발보다는 좀 도심권의 역세권 중심으로 수직적 개발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수직적 개발이 아니고 네.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수요가 있는 측은 시장 조사라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동에 네. 예를 들어 수요가 지금 장년층에
예를 들어서 뭐 5천 세대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게 네. 이제 수요 예측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지역을 수요 예측을 해서 거기에 이제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네. 제 말씀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제 규제책을 이제 연이어서 이제 내놓고 있는데 여러 가지 또 부작용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정부의 대책일 수도 있고 뭐 아닌 그 장기적인 어떤 조언일 수도 있고요. 네. 금방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덧붙여서 정부 정책 쪽에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이게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부동산 정책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부가 시행하는 게 뭐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정책을 하는 거 보면 이 병원에 가서 사람한테 항생제를 투여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성이 높아지면 네. 바로 또 원상 회복이 되고 네. 또 강도를 항생제 농도를 높이면 또 원상 회복. 그리고 막상 또 부동산이 정말 하락이 되면 네. 다시 정부는 부양책을 써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강남의 집값에 대해서 너무 매몰을 하지 마라. 네. 너무 강남의 집값을 떨어뜨려서 일반 서민들이 뭐 지금 강남 집값을 떨어뜨리는 데다가 매몰되지 말고 일반 중산층 서민층이 주거 안정, 집값을 안정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공급 정책이라든지 금융 정책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강남 집값에 너무 지나친 관심과 정책을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중산층 서민의 내 집 마련에 더 포커싱을 맞추고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집중화. 그러니까 그것들을 갖다가 무조건 뭐 신도시 만들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각 그 필요한 요소에 필요한 수요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지들이 조사를 해봐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지역에다가 집중화해서 그 수요자가 있는 수요를 충족해줄 정책을 해야 되겠다. 제 말씀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한국 부동산 서비스 산업협동조 앞에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조합 차원에서는 요즘 추진 중인 사업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저희들은 지금 이제 조합에서 대략 이제 부동산 서비스 쪽이니까 서비스라는 게 참 막연하긴 한데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 또 부동산을 구매하시려는 분에 대한 양쪽에 대한 투트랙 서비스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조사 연구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하고 용역도 하고 또 그다음에 그 보고서도 또 만들어서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그 금융 관련해서도 컨설팅 관련해서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저희 조합에서 직접 투자 또 외부에서 투자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제 그런 걸 집중해서 같이 공동 투자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요즘에 특히 이제 그 경매 시장이 굉장히 물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부동산 경기나 좋은 쪽은 좋지만 또 상대적으로 안 좋은 쪽은 많이 있어서 그런 그 경매 시장에 또 많이 저희들이 투자하고 참여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경매 물건들이 많아지는 건 이게 경기가 안 좋다는 뭐 얘기일 수도 있고 부동산 시장이 그 호황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석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경매 시장 쪽에 많이 이제 관심 갖고 보신다고 이제 해서 이제 여쭤보는데 지역별로는 어느 쪽에 또 많이 관심을 가지십니까? 지금 그 비교적 수도권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경매 시장이 굉장히 뭐랄까 안정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그 순환이 잘 돼요. 근데 지금 제일 제가 보기엔 전국을 이제 다 조사를 하고 다녀보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가 이제 상당히 지금 많이 힘들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강원도 또 일부 지역도 그렇고 물론 다른 지역들도 그렇습니다.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힘들게 운영된다는 건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많이 나와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채무가 많으신 분들이 경매 때문에 이제 다 자기 부동산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순환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1차나 2차에서 안 되고 쌓이고 있는 거네. 막 계속 누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가 과거에는 엄청난 그 기회의 땅이었었는데 그런 게 좀 너무 아쉽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주도가 반드시 또 기회는 온다. 지금 뭐 날씨가 흐린 날만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또 기회는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제주도를 좀 많이 중점적으로 좀 보고 있고
또 강원도 지역도 좀 많이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이 뭐 안정적으로 투자할 여건이나 이런 건 수도권이 좋지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데는 강원도하고 제주도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지금 그 뭐랄까 그래프 곡선으로 보면 현재 이제 제주도와 강원도가 상당히 하한 곡선을 그리면서 이 적체되고 있고 잘 소화가 안 되는 지금 상황이지만 영원히 그럴 수가 없다. 다시 턴하고 올라가는 시장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고 이쪽 지역에 이제 관심을 갖고 보시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특히 이제 그 강원도 속초가 과거에는 강남 집값이냐 뭐 이런 시절이 한때 있었습니다. 붐이 일어났었어요. 있었어요. 그 고속도로 이렇게 개통되고 이제 가기가 편해졌다 하면서 뷰 뭐 위주로 해가지고 많이 분양. 근데 이제 거기도 이제 많이 이제 지금 타격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이 그 영원한 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그런 어떤 점에서는 기회에 찬스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합에 그 같이 참여해서 그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계신 분들은 주로 건축사분들 중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그 건축사가 조합원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세무 관련, 변호사, 법률 관련, 또 법무사 관련 이런 분들이 그 같이 협업으로 이렇게 이제 인프라를 구축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잘 자문도 해주고 또 그다음에 판단도 어느 정도 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해서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건축사가 아닌 분들 중에서 이 조합에도 나도 참여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참여가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은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조합원으로 참여하려면 참여는 할 수 있지만 굳이 뭐 조합원까지 참여할 필요는 없고요. 본인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어떤 사업에 관심이 있거나 그러면 그 부분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이 훨씬 더 좋고 가장 중요한 거는 부동산 그러면 이제 어떤 신뢰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처음에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건축사들로 조합을 구성한 게 그런 어떤 신뢰성 확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점에 어떤 중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부동산 시장 전체적으로 뭐 호황 국면은 아니잖아요. 강남 중심으로 이제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자꾸 이제 강남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규제책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투자 시장 차원에서는 계속 이제 사람들은 살펴보고 뭐 하고 있지만 마땅치 않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일반인들 입장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좀 조언을 주시는지 어떤 방향으로 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한테 근데 그거는 참 그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얘기 자체가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이게 너무 다양하잖아요. 부동산이 토지서부터 거물도 있고 뭐 아파트도 있고 뭐 상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딱 집어서 어떻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각 저 분야별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토지가 없습니다. 건물을 질 토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한 아마 경쟁은 굉장히 있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경기도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토지는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죠. 돼 있는데 이제 과거에 가격이 올랐는데 지금 많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토지에 대한 이용 가치인 것 같아요. 그걸 그냥 막연하게 옛날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 막연하게 그냥 사두면 오르겠다 이제 이런 방식하고는 안 되고 그 부동산을 구입을 하든가 투자를 했을 때 이게 효용 가치의 문제를 잘 판단해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어디 가서도 이제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이 이제 경기가 안 좋다. 근데 선별적으로 안 좋습니다. 과거에는 막 전체적으로 막 안 좋아하고 다운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부동산 중에서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것들은 굉장히 경쟁이 있고 근데 경쟁력이 없는 것들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죠. 이제 이런 정도로 바뀌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볼 때도 경기나 사회가 안 좋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저수지에 물이 빠지면 변두리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근데 사실은 물이 빠지면 물고기들은 많이 밀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볼 줄 아는 그런 시야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네. 다양성, 의견도 많이 듣고 자기가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의논을 하고 상의를 하고 저희들한테 오시면 저희들이 뭐 다 뭐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네. 토지의 가치를 이제 중심적으로 많이 보신다고 그랬는데 네. 우리가 뭐 간단하게 토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 어떤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보면 좀 도움이 될까요? 토지에 가치의 대한 중점적인 요소라는 게 토지가 이제 대략 개발 쪽을 많이 보잖아요. 네. 개발 쪽을 많이 보니까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 네. 이제 대부분 일반적으로 뭐 일반 주거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들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네. 계획관리 지역이라든가 뭐 환경보호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에 대해서는 네. 그 개발 소재가 많지 않아요. 네. 또 그다음에 또 농지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네. 농지 같은 경우에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농지 취득도 어렵고 그래서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화해서 봐야지 어떤 부분을 탁 이게 찝어서 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네. 뭐 그런 게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뭐 저희들 오시면은 저희들이 네. 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짧게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요. 네네. 마무리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합은 하여튼 건축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 부동산 관련 서비스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그랬듯이 서비스입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일이나 또 투자라든가 또 이런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계신 분들은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이렇게 오셔서 상담을 하시면 저희들이 뭔가 어떤 길을 이렇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앞으로 우리 부동산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한국 부동산 서비스 산업 협동조합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시간 감사합니다.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